오늘도 끊어지는 머리, 부스스한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나요? 사방으로 부스스하게 떤 머리를 보면서 내 머리가 다 먹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용실 가서 클리닉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매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미용실 예약하기 전에 10분만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내 모발이 클리닉을 받아야 될 머리인지 아니면 집에서만 충분히 해도 되는 머리인지 그러네 피 같은 돈을 아껴줄 영상이 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분들이 내 머리카락 너무 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좀 비싼 트리트먼트나 좋은 제품을 찾아 나섭니다. 혹은 살롱에서 클리닉을 하기도 하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요, 보기에는 똑같이 지저분해 보이지만 사실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모발은 정말 손상이 심한 손상모, 극손상모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지저분해만 보이지 모발은 건강한데 푸석푸석한 머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머리와 손상모, 극손상모가 하는 관리 방법은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싼 좋은 트리트먼트를 바른다고 해도 개선되지 않아요. 안 맞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눅눅하고 떡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단순히 내 모발이 부족한, 수분이 부족한 푸석한 머리인지 아니면 손상이나 극손상모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셀프 진단 방법, 미용실 안 가고 집에서 해결하는 방법까지 아주 쉽게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푸석한 머리 알아볼게요. 보통 미용실에서는 건조모라고 해요. 건조한 모발이란 뜻이에요. 이런 모발은 말 그대로 수분이 메말랐다 라는 뜻이죠. 제가 아주 쉽게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우리 땅이 완전 이렇게 마른 땅이 있어요. 완전 말랐는데 수분이 부족해서 쩍쩍 갈라진 거죠. 근데 그런 땅이면 물만 채워주면 다시 부드러운 땅이 되잖아요. 갈라졌다고 메말랐다고 해서 땅을 버리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런 모발, 수분이 부족한 모발은 수분만 잘 챙겨줘도 모발이 다시 푸석한 느낌이 없어집니다. 머리카락 중심이나 이게 내부는 건강하고 뼈대가 잘 되어 있고 손상이 없는 모발이에요. 선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곱슬이나 아니면은 뭐 반곱슬 이런 분들이 되게 건조해 보이는, 푸석해 보이는 영향이 있는 거죠. 왠지 모발 내부와 표면에 있어야 할 유수분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내 모발은 왜 푸석할까요? 건강한데. 선천적으로 곱슬이나 반곱슬 이런 모발이신 분들은 모발 구조상 수분을 굉장히 쉽게 빼앗깁니다. 혹은 후천적으로 평소에 좀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히터, 에어컨 이런 바람을 많이 맞는 경우에는 모발이 이렇게 푸석거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푸석한 머리의 핵심 특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푸석한 머리 첫 번째, 머리가 사방으로 떠요.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는 곱슬기가 또 많이 올라오고요. 사자 머리처럼 변해요. 두 번째, 건조하다 보니까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옷 벗을 때나 이런 천 같은 게 닿았을 때 막 탁탁하고 이렇게 전기가 오르는 진짜 건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머리를 감고 나서는 의외로 머릿결이 괜찮아 보여요. 근데 머리를 말리면 굉장히 부스스해지는 거죠. 머릿결이 의외로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손 빗질 해도 그냥 잘 내려가는 거예요. 드라이기 바람으로 말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스스해지는 경우, 그때부터 이제 수분이 뺏기면서 머리가 좀 부스스해지고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모발은 손상이 된 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안은 잘 채워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모발이 뼈대가 없는 게 아니라 좀 목마른 상태여서 몸만 축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굉장히 심플해요. 뭐 단백질이나 이런 거 채워줄 필요 없고 수분만 좀 챙겨주면 됩니다. 수분, 보습, 코팅막 이런 것만 잘 채워주시면 이런 부스스함 막 붕 뜨는 거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손상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손상모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두 번째는 상한 머리예요. 상한 머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손상모, 극손상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상모보다 손상이 훨씬 더 심한 상태를 극손상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뭄 수준이 아니라 그냥 폐허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있으면 이제 기둥이 다 부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기둥이 부러졌는데 거기에다가 물 뿌리고 에센스 바르고 그러면 똑바로 쓸까요? 절대 안 되죠? 네,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좀 기둥을 단단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은 물고기 비늘 모양처럼 이제 큐티클이라고 있는데 이 큐티클이 손상이 되면 모발 안에 이제 구멍이 막 뚫리거나 겉부분이 다 찢기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손상모나 극손상모는 우리 큐티클이 바깥쪽에 있으면 이 안쪽에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꽉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케라틴도 유실이 되고
큐티클도 이제 벗겨지거나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기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극손상모 혹은 손상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달에 한 번씩 뭐 염색, 펌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0도 넘게 고데기 사용하시거나 과도한 화학시술이나 열을 주게 되면 큐티클 비늘이 완전히 뜯겨져 나가요.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그 안에 있는 그런 단백질 같은 경우들은 밖으로 이제 결합이 다 튀어나오고 흘러내리고 결국 모발 안은 텅텅 비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상한머리 특징 3가지를 보실게요. 첫 번째, 머리 극손상모 보면은 머리 끝이 막 2개나 3개로 갈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발은 정말 극손상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빗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뚝뚝 끊기는 모발, 그런 모발은 손상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에 젖었을 때 본색이 드러나요. 샴푸를 하려고 머리 적시면서 이제 머리 샴푸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무줄처럼 찍찍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발은 네, 정말 손상이 많이 된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째, 머리가 진짜 안 말라요. 머리가. 모발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케라틴이 채워져 있다 했잖아요. 근데 손상이 오게 되면 이 케라틴이 유실돼서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 수분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수분을 모발을 잡고 있어서 머리를 말릴 때 이 수분이 잘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진짜 안 마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머리는 붕 뜨기도 하고 모발 끝이 갈라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진단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첫 번째, 샴푸할 때 탄력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샴푸하실 때 머리 한 가닥만 샴푸하고 나서 젖은 상태에서 인장강도 테스트라고 해서 머리를 젖은 머리를 당겨요. 여기 물 한번 묻히고 올게요. 머리를 당겨요. 근데 당긴 다음에 살짝 당긴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그러면 모발이 건강한 상태. 저는 다시 돌아와요. 근데 당겼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녕한 거예요. 이제 손상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 끝에 하얀 점 확인하는 거예요. 머리 끝에가 갈라지는 경우도 손상모지만 이제 끝에 점점점점 이렇게 나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극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발 안이 텅텅 비어서 케라틴이 없어져서 안에 있는 단백질 결합이 끊어지면서 사이로 안에 있는 내부 물질이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하얀 점이 보이면 손상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발이 어떤 명인지 우리가 알아냈잖아요. 좀 처방전을 알려드릴게요. 돈 낭비하지 마시고 집에서 완벽한 루틴, 케어 루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머리 손상은 아닌데 그냥 푸석한 상태야. 그러면 무거운 건 쓰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모발은 단백질이 부족한 거 아니고 그냥 수분만 채워주면 되는데 영양이 과도한 걸 쓰게 되면 모발이 막 빡빡 찐덕하거나 이제 꿉꿉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가벼운 트리트먼트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에센스를 사용하실 때도 수분 제형의 에센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뭐 푸석한 모발에는 이제 전정기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수분을 채워주면 그런 전정기가 일어나는 현상도 줄어들겠죠. 좀 무거운 제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발이 나 진짜 곱슬이 너무 심해. 그런 분들은 좀 무거운 걸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면 좀 무겁고 영양분이 많다. 그러면 무게감이 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사실 손상이 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손상이고 모발이 얇고 이런 분들은 이런 무거운 제품을 쓴다. 그럼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모발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시 돌아오고 당겼는데 다시 돌아오고 이런 점도 없고 갈라지지도 않았어. 그리고 젖었을 때 이렇게 내리면 잘 내려가. 그런 모발은 수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손상모나 극손상모. 손상모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분도 있는 제품을 써주셔야 되고 영양분을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실 때 구매하실 때 영양분의 무게감이 좀 있는 또 영양분이 많다는 뭐 케라틴, 뭐 PPT, 단백질 이런 용어가 사용되어 있는 그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에센스도 마찬가지 그런 단백질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상이 많이 됐으니까 트리트먼트 해주실 때 꼭 물기 꽉 짜시고 샴푸하고 나서 트리트먼트 하실 때 방치 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 봐주시는 게 훨씬 더 흡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극손상이에요. 막 머리가 늘어나서 돌아오지 않고
아니면 끊어지고 머리 끝이 갈라져 있고 점이 생기고 그런 모발은 사실 자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엄청 뭐 좋은 클리닉을 쓴다 해도 다시 복구되지는 않아요. 모발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뭐 복구 케어나 뭐 클리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워질 수는 있겠지만 손상이 워낙 심해진 터라 모발 안에 뼈대를 다시 구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구하려고 막 너무 애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잘라주시는 게 좋고, 또 머리를 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머리 막 길 건데 근데 모발 손상이 많이 됐어, 이런 분들이 그래도 달고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머리가 그냥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너무 손상이 오게 되면 모발이 그냥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머리가 자라기가 힘들어요. 더 길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끊어지니까. 그러면 그 끊어질 때 모습도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그냥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시는 상태에서 관리를 그 다음부터 계속 잘 하셔가지고 머리를 기르는 거 팁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 푸석한 모발이랑 손상된 모발 차이를 알아봤어요. 핵심 한 줄로 딱 요약하자면, 푸석한 머리, 손상이 안 된 푸석한 머리는 수분을 채워주고, 손상이 된 머리는 단백질을 채워주자, 뼈대를 채워주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트리트먼트 써도 왜 계속 부스스 했는지 깨달으셨나요? 오늘 밤에 당장 머리 감으실 때 셀프 테스트로 머리를 젖은 상태에서 좀 당겨보시고 내 모발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진짜 똑똑하고 제대로 된 홈케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지갑을 좀 지켜주고 머릿결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시고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맨날 머리 부스스하다고 수정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 영상 보여주시고요. 내 모발은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떤 거 쓰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잘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좋은 영상, 유익하고 좋은 영상 다음에 또 꺼질 수 있는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